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오늘은 ADP 사기 수강생이셨던 성원님 모시고 26회 데이터 분석 전문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6회 데이터 분석 전문가 합격을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고 공부 팁이나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떤 마인드로 시험을 보셨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게스트로 오신 홍성원님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6회 실기시험을 합격한 홍성원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신용정보원이라는 회사에서 신용정보 관리하고 통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원님 신용정보원 계신다고 하셔서 사실 궁금했던 점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길래 통계나 이런 거를 공부하시게 되었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증을 준비하시게 된 동기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라고 해서 신용정보법이라는 근거 하에 저희가 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신용거래들은 다 정보들이 저희 회사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된 데이터의 퀄리티를 체크하고 이게 정확한지 아니면은 오류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에 와서 이 데이터 분석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용 데이터 검증이 일단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고 데이터가 모이는 곳이라 자연스럽게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증도 따게 되셨다. 성원님이 하시는 일들 얘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사실 성원님을 소개를 할 때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잖아요. 계리 공부를 하셨고 현재 지금 계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계리 일이랑 지금 하시는 일이 연관이 좀 있나요? 계리는 여기 오기 전에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 개발 업무를 했는데 계리라는 것은 좀 미시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고 지금은 사실 거래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계리 리스크를 다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죠. 그렇죠. 나는 일단 저희가 오늘은 ADP 시험 합격자로서 모셔왔으니까 좀 ADP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ADP 시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ADP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증 시험 중에 하나인데 사실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죠. 첫 번째는 이 ADSP라고 해서 준 전문가 자격증이 있고 ADP라고 하는 본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ADSP는 필기 시험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60점이 커트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ADP 시험을 응시하는 응시 자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바로 ADP를 볼 수가 있거나 아니면 석사학위를 하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제 ADP 시험이 응시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ADSP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ADP 시험을 도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원님도 ADSP 시험을 보셨나요? 네, 저도 ADSP 시험을 2년 전에 봤습니다. ADP에 비해서 ADSP는 어떤가요? 사실 ADSP 주변에 많이 공부해서 취득을 하는데 난이도가 비전공자도 한 달이면은 딸 수 있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ADP 필기 같은 경우는 좀 과목이 추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처리 기술, 데이터 시각화 같은 소프트 스킬 같은 내용 추가가 돼서 양이 좀 많습니다. ADSP 필기랑 ADP 필기랑 좀 겹치는 부분은 있는 거네요. 한 60% 정도 겹치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ADSP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가 공부를 해서 한 달 정도 공부를 하면은 딸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객관식에 주관식이 일부 추가가 되어 있는데 거의 기출된 문제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또 커트도 60점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짧게 공부하더라도 붙을 수 있는 시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이 자격증이 존재 이유를 하나 대라고 하면 성취감이 좀 있잖아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 데이터 분석 분야를 전체적으로 탐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ADSP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데이터 분석을 자기가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기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맛보기로서는 충분히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보면
ADP 필기도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저희 슬기로운 통계생활에서는 ADP 실기 과정만 강의를 하는데 오시는 많은 분들이 실기 공부를 하실 때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물론 성원님도 느끼셨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필기 같은 경우 사실 암기 위주인데 실기는 직접 분석을 하고 코딩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데이터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R이나 파이썬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네. 갭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기에서부터 실기로 넘어올 때 막상 키보드에 손 올리는 거는 실기부터 올리니까 그거를 적응을 못한다. 사실 저는 이 필기를 공부할 때부터 어느 정도는 코드를 치는 연습 같은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수험생 입장에서는 필기 외우기도 바쁜데 코드 치고 있기가 힘든 거겠죠. 그래서 실기 시험을 준비를 할 때 3달 정도 남기고 코드 치기 시작하면 정말 붙기 힘든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원님이 생각하기에 실기 준비를 시작해야겠다 하고 코딩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그 비전공자라서 사실 R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적어도 1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1년 정도. 네. 오케이. 근데 성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른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감을 잡으시기가 되게 좋을 것도 같아요. 왜냐면 R을 처음 시작하셔서 합격하시기까지가 1년 정도 걸렸다라고 하니까 여기 실기반 와가지고 처음에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너무 어렵다. 필기는 붙었는데 실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1년 정도가 걸려야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서 붙는 시험이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현님이 1년이요? 정말 잘하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력자이십니다. 능력자. 성원님이 능력자라고 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성원님 ADP 실기 시험 몇 번 보셨죠? 전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셔서 합격하셨습니다. 그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합격률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2014년도부터 작년 2021년까지 ADP 실기 응시자 수 그 다음에 최종 합격 수를 뽑아왔습니다. 2014년도에 248명부터 시작해서 쭉 늘어났죠. 그래서 작년에 2,400명, 2,436명 응시해서 186명 붙었어요. 그러니까 총 약 한 2.71%, 3% 합격률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시험인데 한 방에 성공했다는 거는 네, 서현님이 대박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하루 공부량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요.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하루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직장인이라서 평일에는 거의 못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했는데 주말에 한 6, 7시간씩 이틀이니까 한 15시간 일주일에 한 거 같아요. 와, 주말 6, 7시간 사실 빼는 것도 힘들거든요. 직장인은 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주말 가면은 쉬고 싶다는 유혹이 좀 있잖아요. 성원님은 그 욕구를 어떻게 참으셨나요? 일단은 부끄럽지만 공부하는 게 좀 재밌었고 오케이, 오케이. 머신러닝을 음흠. 처음 새롭게 알게 되니까 좀 더 네. 알아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빠지게 되면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 것 맞아요.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자랑하셔도 될 거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좋아하는 게 재미만 느끼기 시작하면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결국에는 좋아서 하다 보니 남들 놀 시간에 사실 그거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굴비님이 혹시 통계 전공자이신가요? 기본 지식 베이스가 궁금합니다. 저는 통계는 아니고 수학 전공을 했고 통계는 공부는 했어도 머리에 들어와 있는 건 없었어서 한번 공부가 필요했었어서 R을 하면서 좀 응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수학 지식이 그래도 좀 있으셔서 통계 공부하시는데 조금은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수학 전공자로서 통계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죠. 아예 다른 접근이 필요해서 통계가 저는 수학보다 좀 더 어려웠었어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수학 전공을 하셨어도 통계 맨 처음에 공부하시고 컨텍스트 잡는 거가 상당히 시간을 좀 필요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도 뭔가 잡아들이면 빨리빨리 쫓아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깨알 홍보인데 슬기로운 통계생활 ADP 반은 현재 9% 합격률이에요. 60명 살짝 모자란 누적 수강생이 있는데 현재까지 5명이 합격자가 나왔죠. 그래서 9%다. 비율 추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significantly
그 다른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좀 본격적으로 제가 시험 준비하신 것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ADP 시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본격적으로 썰을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은 R이나 파이썬 중에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ADP 실기를 보기 전에 작년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새롭게 시험이 나왔는데 조금 난이도가 ADP 실기보다 낮다고 해서 먼저 필기 준비하고 실기까지 합격을 했고, 이제 거기서 조금 익숙해져서 그 다음에 R과 관련된 통계나 머신러닝 책들을 시중에 나온 거 유명한 거 위주로 몇 권씩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빅분기 칠 때도 R을 선택을 하셔서 보셨나요? 네, 그때도 R이랑 파이썬 둘 다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R이 좀 더 쉬웠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R로 선택을 했어요. 아, 오케이. 그렇게 해서 ADP도 R로 준비를 하시고 합격을 하시게 되었군요. ADP 시험의 경우에는 R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먼저 R 공부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그럼 R 프로그래밍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일단 무작정 R에서 유명한 책을 사서 계속 완독을 했어요. 어떤 거는 2번씩 읽으면서 코드로 네. 쳐보고, 유명한 책 중에 R을 활용한 데이터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R 쿡북이라는 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봤고, 그 다음에 통계 같은 경우도 유명한 책 중에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이라는 네. 요거. 네. 저 지금 바로 앞에도 있는데. 네, 맞아요. 네. 그것도 봤고, 머신러닝 관련한 거는 브래드 란치의 R을 활용한 머신러닝이라든지 그런 책을 봐서 좀 개념적으로 잡고 R로 모델 만들고 결과도 낼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궁금한 게 사실 ISLR, Statistical Learning with Applications in R 다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자기 오롯이 이거 다 이해하시는 분들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거를 쭉 그냥 완독을 하셨네요. 네, 중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처음 볼 때는 좀 넘겼고, 2번째 볼 때는 번역본도 있거든요. 가볍게 시작하는 통계 학습인가 있는데 구해서 번역본으로도 보고 그렇게 2번은 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ISLR 얘가 코드가 다 R로 돼 있죠. 네, 맞아요. 서현님이 ADP 실기 공부하실 때 케글에 나온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실기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케글 이런 것도 하셨나요? 케글은 안 했고요. 책에 있는 거 위주로 숙지를 하기 위해서 케글까지는 안 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R 관련한 거, 그리고 머신러닝 책도 ISLR이라든지 R로 하는 머신러닝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럼 통계책은 혹시 어떤 거 보셨나요? 통계책은 인하대학교에서 나온 통계학하고 R이라는 분홍색 책이 있는데 그거를 일부 봤고, 기억은 안 나지만 또 R을 활용해서 검정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 2권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서현님이 댓글로 공부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네요. 네,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붙으신 거겠죠. 자, 그러면은 ADP 시험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도 알아봤고, 이번 시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시험은 개인적으로 어떠셨나요? 어려워?